지역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 토크입니다. 계양구 규련역 인근에는 군부대 탄약고가 있습니다. 주민 안전과 지역 개발을 위해 주민들은 꾸준히 이 탄약고 이전을 요구해 왔는데요. 선거 때마다 탄약고 이전이 단골 공약으로 나왔지만 제대로 추진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천시가 탄약고 이전을 위한 타당성 용역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탄약고 이전에 첫 발을 뗄 수 있을지, 또 탄약고 이전을 위한 현실적 문제는 무엇인지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조성환 인천시 의원과 한동식 기호일보 부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혜입니다. 예, 저희가 총선을 내년에 앞두고 꼭 하는 그 의제는 아닙니다만은 계양구 규련역 탄약고 이제 상당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이전 문제가 일단 이 시설이 어떤 목적의 시설인지 좀 잘 이해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 국장님. 네, 이 규련 탄약고는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규련역 인근에 있는 64만 제곱미터니까 한 19만 평 정도 될 겁니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이 반환 구역은 물론이고요. 계양구에 있는 서운 일반 산업단지보다도 넓습니다. 1975년 조성된 이곳 탄약고는 이제 현재 육군 제3군수지원사령부 503 탄약중대가 주둔하고 있는데요. 해당 중대는 이 수도권 각 사단과 여단 등 이 군부대 이 수류탄과 폭탄을 보급하고 이 탄약을 모아놓은 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탄약고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특히 이 탄약고는 이 전시 탄약 지원 업무를 고려해서 다른 많은 부대들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 이 때문에 이 타 지역과의 이전 통합이 제한될 정도로 이 수도권에서의 군사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조 의원님, 조 의원님은 네. 이제 계양 지역구이시기도 하고 또 상임위가 이제 건설교통위원회 또 예결위도 맡고 계신데 지금 이제 이게 타당성 조사 용역 소식이 있는데 예산 규모도 포함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15년 동안 타당성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번에 5월달에 추경이 이제 5억 8천이 이제 용역비가 세워졌습니다. 용역이 이제 10월부터 이제 18개월 동안 이제 진행될 예정인데요. 예. 당초에는 2억 정도가 예산이 섰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2억 가지고는 그 예산을 가지고는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더 많은 예산을 통해서 확실하게 용역을 세우고 또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집행부에 건의를 했고 받아들여져서 5억 8천의 용역이 됐고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대체 부지가 빨리 나와야 되겠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국방부하고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주목받는 이유가 이게 타당성 조사 용역이 처음인 건지 또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게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던가요? 예, 지금 15년 전부터 이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공약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이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지금 이제 해당 부지가 과거에는 이제 계양구 행정구역 안에서는 좀 외곽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사실 이제 외곽으로 보기 어려운 곳이 됐잖아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갖는 것 같기도 하고 탄약고 이전이 왜 필요한 것인지 지역의 시각에서 좀 어떻게들 보고 있나요? 탄약고가 이제 1975년에 처음에 설립이 됐고 그때 당시에는 외곽에 이제 도시 외곽에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도시가 이제 확장되고 발전되다 보니까 거기에 계양역, 규련역이 생기면서 많은 발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대한 민원들이 막 제기됐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도시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해당 부지 근처에는 물론 이제 규련역도 있지만 이제 계양역이 인근에 있습니다.
계양역은 이제 이후에 뭐 GTX 또 인천 지하철, 뭐 환승역의 기능을 맡을 가능성이 또 높다고 보는데요. 탄약고가 이 계양 환승센터라든가 주변에 어떤 개발 시설이 들어서는데 어떤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라고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건가요? 네, 탄약고가 들어오면서 개발이나 이제 제한 사업을 이제 제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민원도 소음이나 이런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GTX 환승역도 생길 수 있고 지금 1호선도 있는 상황이고 트리플 역세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이제 신도시 테크노밸리가 이제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전의 필요성은 꼭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변 입지의 어떤 활용 가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더 관심이 좀 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한국장님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 조성 계획이 이제 들어서서 뭐 착공도 내년 후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착공이 아니라 입주까지도 그렇죠. 그런데 왜 이제야 이런 이야기를 또 표명하는지 좀 시기적으로 예전에는 이런 고민을 못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 규련 탄약고 이 부분은 계획 인구 4만 명이 거주할 3기 신도시인 이 계양 테크노밸리와 불과 1.5km 떨어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신도시 발표 이전부터 이 안전을 위한 주민들의 이 반발이 거셌습니다. 아무래도 폭발물을 취급하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는 지난 2019년 계획 당시인 2019년 열린 2차 이 주민공청에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주민대표는 이 유치상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환경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거셌었는데 이 당시 LH는 탄약과의 거리가 1.5km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제 못 박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방부와도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사업을 이제 강행했습니다. 현재는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렇다 할 진전은 없습니다. 네. 예. 지금 오래된 수건 사업이라고 하면 선거 때마다 또 정치인들의 공약에 당연히 올랐을 법한데 지금 유정복 인천시장의 과거 공약에도 사실 로드맵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 들어갔었나요? 일단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제 지난번 지방선거 때 이 문제를 제시했거든요. 이전하겠다고 제시했었는데 당시 이건 뭐 계획이 없고 공약에 담아졌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올 초 이 계양구를 연두 방문한 유정복 시장은 이 규련 탄압고 이전과 관련돼서 현대 부대 전체 이전, 이 재배치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 그리고 이와 연계해 규련 탄압고 이전 문제를 찾아서 국방부에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아마 최근에 인천시 제1차 추경의 용역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용역 예산 반영을 통해서 탄약고 이전이 좀 구체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인천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국방부와의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좀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아니 그간에 그렇게 오랜 관심을 가져왔다면 국방부하고도 어떤 검토 과정이나 뭐 협의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온 바 있습니까? 인천시에서 이제 국방부와 이제 협의 정도만 한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이제 발표한 건 없는데요. 이번에 이제 18개월 동안 5억 8천의 용역비를 세운 것 자체가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어느 곳이든 이전을 하는 곳을 이전 대체 지역을 이제 찾는 것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병행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지금 문제가 보면은 그린벨트 지역에 이제 묶여 있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그린벨트 지역을 좀 해제하는 그런 건, 또 국방부에서는 이전 부지가 결정이 된다면 신속하게 이전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자꾸 이제 주민들 시각에서 이전을 요구하는 이유는 어떤 도시개발 측면에서 또 지역발전 측면에서 바라보는 건데 국방부 입장에서는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우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데나 갈 수도 없고요. 네. 자, 이런 시각에서는 어떤 입장들을 좀 보이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가장 곤란한 부분이 이제 국방부 입장일 텐데요. 알다시피 조성 당시에는 주변에 민가가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주변 이제 개발하다 보니까 이 민가에 둘러싸여서 내쫓길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국방부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인천시가 현재 이 부지만큼의 대체 용지예요. 9만여 평 되는데요. 이 부분을 마련한다면 이전을 검토하겠다. 이런 답입니다. 구현 탄약고는 앞서 설명드렸지만 그 수도권 각 사단 그리고 여단 등 군부대의 그 수류탄과 폭탄 등을 보급하는 역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도권의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 이전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걱정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시가 지금 현재 부지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수도권에서 부지를 찾는 것도 쉽지 않지만 결국은 이 탄약고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결국 수용성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탄약고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탄약고를 수용할 주민들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좀 우려가 있고요. 향후 인천시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이전이 불가능하다면요. 지난해 총선 당시 이재명 대표가 제시했던 이 탄약고 시설의 현대화, 지하 이것도 주민 안전을 위해서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마침 이번 용역, 인천시 용역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제시된다면 국방부와 좀 이전보다는 좀 안전성을 고려하면서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라면 뭐 입지에 대한 이야기 가장 궁금하고 또 입지가 인천 밖으로도 나갈 수 있나? 뭐 여러 가지 뭐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이번 타당성 용역에서는 어떤 내용과 범위로 좀 검토가 될까요? 용역에 지금 이전 부지나 또 이전 부지와 함께 사실상 이게 이전을 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대화 시설하고 압축해서 지하 벙커나 이런 쪽으로 이제 안양 쪽에 있는 사례를 이제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그들을 가지고 국방부와 함께 이제 논의를 하자는 그런 용역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대가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하는 것만 방법은 아니다. 뭐 사례를 볼 때 해당 부지의 지하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다른 방법의 검토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일단 방법론적으로 보고 있는 이야기들 해주셨고요. 지금 국방부에서도 검토를 좀 하지 않았을까요? 관련 보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국방부에서도 지금 검토가 되고는 있겠지만 현재 그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국방부 자체적으로 이전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계속 한결같이 주장하는 바는 대체 부지가 만들어져야 한다. 또 이게 이 대체 부지뿐이 아니라 이 규련 그 탄약고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지정학적 위치, 수도권에서 갖고 있는 수도권 전략적인 위치를 고려했을 때 이와 비슷한 부분이 제시되지 않으면 국방부 입장에서는 뭐 거부할 수 있는 충분한 논리적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개발 제한 구역 물량도 사실 이 이전과 어떤 부지를 검토한다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렵잖아요. 그 인천시에는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는 물량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국토부에서 총량제 상관없이 해제를 해줘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서 또 국방부에서는 그런 의지대로 대체 부지를 찾기는 쉽지 않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 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와 국토부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해서 서로가 논의하고 해서 이전을 성사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타당성 조사 용역의 계획 기간을 보면요. 한 18개월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도 지나가게 되는 거고, 네. 시간이 이제 정치권의 손을 좀 많이 떠나 있는 느낌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정치권은 할 일이 없느냐? 좀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치권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야가 의견이 좀 맞아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일단 그 탄약고 이전 관련해서는 지난번 총선에서 봤듯이 분명히 입장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의힘이 국방부를 이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서 어떻게 하면 좀 강하게 얘기하면 항복을 좀 받아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그 국가 안보를 부르짖고 있는 여당, 또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그 국방부를 상대로 해서 서로가 양보를 받아내냐 마느냐 하는 것 참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의 역할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내년 총선에 또 이 탄약고 문제, 규련 탄약고 문제는 선거 때마다 매번 나오는 문제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 놀이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주민들이 상당히 우롱당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찌됐든 이번에 이 부분 탄약고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총선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들 이런 부분이 좀 제시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방법론 중에 이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해당 부지에서 뭔가 지하시설로 뭔가 모습을 바꾸는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의견 중에 또 하나로 언급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좀 정치권의 힘을 빌어서 또 활용해서 또 이 문제를 좀 속도를 좀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분위기는 없을까요?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이제 국방부에 이제 소속이 돼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이전에 대해서도 첫 번째 방법론이기는 하지만 현대 시설과 압축해서 지하 벙커로 비행기 경납고식으로 지하 벙커에다 넣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탄약고가 지하로 들어가면서 이제 규제 대상이 이제 좁혀들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양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모색하는 방안을 검토도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10월 중에 이제 국방부와 인천시가 이제 과장급 이제 정책 회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서로가 이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쉽지 않은 일인데 한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좀 가능성이 좀 있는 의견으로 보십니까? 탄약고 이전은 이렇게 주장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현실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좀 단순하게 어떤 시설물 하나 이전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소각장 하나 짓기도 어려운데 이 탄약고를 옮긴다? 그러면 그쪽 지역 주민들이 누가 이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마 지금 소각장이나 쓰레기 매립지보다 더 심한 이 반항인 주민들의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부분은 좀 현실적인 대안들 찾는 부분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인천시가 이번 용역에서 이전뿐 아니라 이 부분을 지난해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현대화 또는 지하 이런 방법도 같이 고려한다고 했을 때 좀 더 효과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같은 좀 논의의 자리가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타당성 조사 용역은 용역대로 지켜봐야 될 일이고, 또 내년 총선도 다가오고, 또 그 총선을 치르는 우리 예비 후보자분들이나 정치권에서도 고민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을지.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관련돼서 발생하는 소식들은 또 빠짐없이 챙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